역사적인 순간인가요? 한미반도체 30만원을 찍으면서 저희 공식 수익률도 20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상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서 오늘도 수익률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보유 종목 흐름은 꽤나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가 200% 수익률을 넘어가고 있고요. 네이버가 지금 한 16%, 롯데지주도 15%, LIG넥스원도 15% 수익률이 확인되고 있고 LS에코에너지 한 9%, 가 한 4.5% 정도 나오고 있네요. 포트에 없는 업종이 아직 제가 담고 싶은 업종이 두세 개 정도 있기는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다음 주부터 이제 중장기 하나 더 편입을 하고 또 단기 하나 편입을 하고 그때부터는 단기 순환매를 돌리고 그런 관점으로 한번 좀 진행을 해봅시다. 다음 주 방송에서는 일단 신규 중장기 편입 계획 그리고 어떤 업종 어떤 종목들로 보고 있는지 어떤 구간대에서 잡을 건지 그 계획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2월 27일 오늘자의 VIP 전용 비공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전일 미국의 3대 증시가 지지부진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3% 급락과 함께 나스닥도 1.18%, S&P 500은 0.54% 하락했어요. 다우지수는 0.03% 상승했다고는 하지만 그냥 보합권에서 움직였다라고 정리하는 게 깔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제자의 미국 증시 사실 큰 이벤트가 있던 것은 아니지만 엔비디아의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기술주에 대한 투심이 꽤나 안 좋았다라고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는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5%는 낙폭을 보였고 그 영향으로 기술주가 같이 동반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재밌는 내용들이 뭐가 있냐면은 사실 간밤에 해외 기업들의 분석을 보면은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상향시킨 곳이 꽤나 많아요. 이제 그에 대한 중심은 당연히 실적의 성장도 있겠지만 고객사가 원래는 너무 한정적이었다. 일부 빅테크밖에 없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소버린 AI에 대한 수요까지 커버를 하면서 전년 대비 고객사가 3배 이상 증가한 포인트에 많이 집중을 하고 훨씬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뭐 이러한 내용들을 가진 긍정적인 내용이 많았습니다.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이냐? 사실 이거는 어제도 엊그제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모두가 알고 계실 거예요. 항상 엔비디아는 어닝 서프라이즈만을 기록하고 있었다 보니까 단순하게 예상치를 조금 웃돌았다. 이걸로는 지금 시장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업이 아니다. 그래서 잘 나온 실적이지만 그러한 숫자가 AI 최근 제기되고 있던 논란들에 대한 돌파구를 찾아주지는 못했다. 그렇기에 이제 실적이 안 좋아서 매도 이게 아니라 기대가 꽤나 꽉 차 있던 투자자들의 매도가 진행되었다고 보는 게 훨씬 현명할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컨퍼런스 콜에서 시장을 놀라게 할 만한 내용이 없어서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엔비디아가 뭐 종교도 아니고 행사마다 사람들을 어떻게 놀라게 하겠습니까? 실망 매물들이 쏟아진 거는 맞는 거고 이제 시장의 시선은 다음 행사인 3월 중순 엔비디아 GTC 2026으로 좀 옮겨갈 수 있는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과 이란 간의 3차 핵 협상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일단 이란 측에서는 좋은 진전이 있었다고 언급을 하기는 했는데요. 결국 내용을 근데 좀 까놓고 봤을 때에는 사실 이란도 기조를 바꾼 것은 없고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즉 중요한 안건들만 본다고 하면은 좋게 변한 게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좀 대화다운 대화를 좀 했다 이런 뜻으로 들려지는 것 같은데 물론 일부 사안에는 합의를 했다고 하긴 하지만 아직 밝혀지진 않은 것 같고 중요한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에 기술적 차원의 논의가 한 번 더 열릴 예정이라고 하니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자, 2월 27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자, LIG넥스원은 다시 차익 실현 물량 한 차례 걷어내고 수급이 들어와주는 모습이고요. 방사는 어제 기사가 뜬 게 뭐였냐면은 보면은 강훈식 한국 UAE 방산 포함 650억 달러 이상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근데 650억 달러라고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방산이 350억 달러죠. UAE는 중동 방산에 있어가지고 꽤나 대표적인 국가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중동의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저는 LIG넥스원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어가지고 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랑 LIG넥스원이 대표적인 종목들인데 아마 중동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는 두 개 기업이 계속해서 좀 부각되는 기조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중동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방산주들은 어제부터 수급이 좀 나쁘지 않게 몰리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같은 관점으로 원래 실적, 수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저희가 진입을 한 것도 비중이 크니까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자, LIG넥스원도 정규장 고가 돌파해주면서 15% 수익률 돌파해주네요. 오늘 보유 종목 흐름 좋습니다. 자, 오늘 롯데지주에도 수급이 좀 들어와줍니다. 차분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자, 롯데지주는 이제 단기적으로 볼 일정이 사실 마무리가 된 건 맞기 때문에 좀 흐른다거나 차익 실현 물량들, 제로 소멸 성격의 물량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수익률도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지금보다 꺾일 수 있겠다고도 생각해요. 그렇지만 저희는 매도할 이유는 딱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조금 떨어진다고 매도를 할 거였으면 올라갈 때 매도를 했었을 거고, 저희가 지금 보는 관점은 되게 단순하잖아요. 2차 매수 후 목표가에서 충분하게 수익 실현은 해두었고, 잔량은 한번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수혜를 끝까지 좀 지켜보자, 이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니까 이제 정기국회 통과, 그리고 곧 있으면 대통령 공포랑 일정 발표가 나올 거고, 그에 대해서 롯데지주도 그럼 자사주 소각에 대한 계획이나, 원래 재작년인가 작년에 주주 환원 정책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부분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런 포인트에 대해서 접합점을 찾아서 어떻게 좀 시너지가 또 나올 수 있을지 여부도 우리가 한번 차분하게 지켜보면 될 것 같아서 일단 계속해서 같은 관점으로 홀딩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인가요? 한미반도체 30만 원을 찍으면서 저희 공식 수익률도 20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상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서 오늘도 수익률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한미반도체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하게 이슈 하나를 까본다, 뭐 여기까지 기다린다, 이게 아니라 지금 장세를 끝까지 활용한다. 제가 작년부터 반도체 장세는 끝까지 활용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반도체를 일전에 매매를 많이 하기도 많이 했었죠. 그리고 한미반도체를 지금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200% 한번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계속해서 확인합시다. 한미반도체는 가장 눈물나게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2차 매수가가 8만 원이에요. 이 종목이 이때 2차 매수가 오면은 2차 매수 한다, 2차 매수 찍는 거 기다린다 하면서 기다렸었는데, 와, 2차 매수가를 안 주고 여기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게 아마 저한테 가장 눈물 나는 한이자 아쉽다면 가장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원칙을 지키면서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후회는 없지만 이런 생각이 간혹 들긴 들더라고요. 한미반도체는 광기가 시작이 된 것 같네요. 이제 어제 거래대금이 3조 6천억 가량으로 아마 역사상 가장 높은 거래대금이 아닐까 싶은데, 한미반도체는 이제 광기가 시작이 되었다. 한미반도체는 딱히 아직까지 축하는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안 드리겠습니다. 뭐 수익률이 조금 변하고 있는 거는 맞는데 보유 관점에는 아직까진 차이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항상 뭐 매매를 할 때 차트상 고점이 어디니까 여기까지 먹자, 뭐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먹자, 이런 관점으로 주식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저 보유하고 있는 관점에 대해서 그 관점이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여부에 집중을 하고 계속해서 보유하는 관점이 강한데, 한미는 아직 보유 관점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올라가는 수익률은 그냥 수익률만 변한 것일 뿐 좀 차분하게 봐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급등하니까 매도 안 하냐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아니요, 좀 더 차분하게 지켜봐도 됩니다. 보유 종목 흐름은 꽤나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가 200% 수익률을 넘어가고 있고요. 네이버가 지금 한 16%, 롯데지주도 15%, LIG넥스원도 15% 수익률이 확인되고 있고, LS에코에너지 한 9%, 가 한 4.5% 정도 나오고 있네요. 지금부터 그럼 단기적으로 매도가 나갈 수 있는 종목은 뭐가 있냐? 한 종목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수급이 유입된다고 하면은 절반이든 전량이든 그 수급의 세기를 보고 나서 매도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LS에코에너지는 상단 돌파까지 좀 더 차분한 관점으로 지켜볼 거고, LIG넥스원은 뭐 오늘 상한가를 가도 안 팔 겁니다. 롯데지주, 네이버, 한미반도체 마찬가지고. 저는 포트는 항상 단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증시가 올라갈 때 무조건 이 이상의 거를 먹는 게 아니라 증시가 떨어질 때도 나름은 조금 버틸 수 있게, 그런 관점으로 포트 를 꾸리는 게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면서 증시를 활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리스크 관리는 이제 현금을 쓰면서도 어느 정도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증시가 하락할 수 있는 이유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클 텐데, 그에 대한 준비는 너무나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어가지고는 꼭 중동뿐만이 아니더라도 중국의 희토류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얘기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오고, 미국과의 무역 전쟁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나름대로 LS에코에너지 10% 수익률 유지하면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외에 관세를 비롯한 다양한 포인트들이 조금 있긴 한데, 이거는 내용을 보고 움직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섣불리 먼저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크 관리는 되어 있다 보니까 한 종목 한 종목 더 편입을 시킬 수 있겠다, 좀 더 활발하게 매매를 돌릴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돌리는 게 그런 관점이에요. 누군가한테는 내가 지금 가입했으니까 첫 종목이 제일 중요해, 이 종목이 제일 중요해,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포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만 전 집중을 해가지고 계속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방송에서는 일단 신규 중장기 편입 계획, 그리고 어떤 업종, 어떤 종목들로 보고 있는지, 어떤 구간대에서 잡을 건지 그 계획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까지 좀 더 제가 확인할 부분 확인하면서 정리를 하고, 다음 주에는 그런 쪽 위주로 조금 말씀을 나눠봅시다. 자, 오늘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